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교육원 강욱수 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직교는 2017년 고용노동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그만큼 안정적인 교육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직업훈련 시장의 변곡을 함께하며 어떻게 하면 훈련 수요자가 요구하는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관 전략 산업 분야는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고 훈련 수요 또한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 역시 기계 장비를 통한 실습 교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공했지만 제한된 공간과 장비를 통한 교육 지원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 그것이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 전반이 IT 기술로 그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한직교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기관 운영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시기라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공감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곧 디지털 기술 발전을 직업훈련 환경에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훈련 방식을 마련하고 직업훈련 기관으로서의 디지털 경험치를 축적해 가자는 한직교만의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직교는 국가기관 전략 산업직종 직업훈련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핵심 키워드 4가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은 디지털 조직 혁신, 디지털 행정 시스템의 구축,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훈련 과정 개발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 전략을 주도할 디지털 전담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한직교 디지털 사업부는 교육 훈련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업무와 디지털 교육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내부 코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 2명으로 조직된 디지털 사업부는 코비드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현재는 구성 인원이 6명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체 콘텐츠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창의적인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관 내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직교 디지털 스튜디오 자율 오픈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한직교인이라면 교직원은 물론 훈련생에게도 스튜디오를 오픈함으로써 한직교 구성원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과정 개발에 따른 성과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디지털 개발 계약서를 체결하고 프로젝트별 콘텐츠 개발 사항에 대한 참여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훈련 교사의 경우 디지털 개발 참여 전 강의 편성을 조정하고 보조 훈련 교사를 지원받는 등 지체 훈련 강의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개발 참여에 따른 업무 지원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저희는 집재훈련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직교의 디지털 조직 혁신은 기관의 비전 공유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매년 관리자 회의를 통해 진행되던 기관 경영회의를 쌍방향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체 회의로 전환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 내용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관 비전 공유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채널의 활용은 자연스럽게 조직 구성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관의 운영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행정 운영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훈련생들은 각자 다른 지식 수준과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훈련생에게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 기관은 훈련생 개인별 수강 이력, 상담 내용, 취업 지원 사항에 대한 내부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 구성원 역시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문서 작업에서 벗어나 분석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 시정이 요구하는 과정을 개발함으로써 한직교만의 특성화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구조적 성장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4차 산업 직종 및 특화 사업 수행을 위한 복합 교육센터를 신축했고 자체 콘텐츠 개발을 위한 디지털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한직교 디지털 스튜디오는 영상 촬영을 위한 방음시설과 조명시설, 그리고 다양한 영상 촬영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 환경을 통해 저희는 디지털 과정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훈련 과정 구축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 진행된 국기 혼합훈련 시범사업 참여 당시 공공 콘텐츠를 활용해 원격 훈련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중심의 집체훈련과 명령어 중심의 공공 콘텐츠는 교과 내용의 연계성이 낮았고 심지어 집체훈련 현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그 버전이 달라서 연이은 보충 강의가 진행되는 등 온라인 콘텐츠와 현장 교과 내용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체 훈련의 교과 내용 및 학습 환경을 바탕으로 자체 교재를 개발하고 온라인 자체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집체 훈련 교과, 교재, 온라인 강의 콘텐츠, 학습 환경을 모두 일치시키고 한직교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혼합훈련 과정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원은 이러한 운영 경험을 토대로 혼합훈련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격훈련과 집체훈련 교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혼합훈련 구성 시 한직교 교육과정에 최적화된 자체 콘텐츠 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현재 업무 목표는 자체 콘텐츠 구성 비율을 약 70%까지 높이는 것이고 향후에는 100% 자체 콘텐츠를 통한 혼합훈련 구성을 목표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기관이 개발한 자체 콘텐츠는 약 295건 정도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전환 초기에 비해 약 9배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혼합훈련 구성을 위한 25분 이상의 강의 콘텐츠는 물론 핵심 교과 중심의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까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이 쉽지 않은 실습 교과의 경우 수행 동작이나 현장 작업으로 그 내용을 세분화함으로써 훈련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 및 정책 안내 콘텐츠 개발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입체적인 훈련생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종류의 자체 콘텐츠는 훈련 방법 또한 다양한 형태로 진화가 가능케 했는데요. 기존 단순 강의와 실습으로만 구성되었던 집체훈련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 본강의 전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사전학습을 진행하고 집체훈련에서는 혼합훈련 운영은 물론 보조훈련 도구, 쌍방향 훈련 도구, 온라인 현장 실습 도구 등으로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훈련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 교과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쌍방향 현장 실습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훈련생에게도 온라인을 통한 기업 현장 투어가 가능하게 했고 실습 현장 모습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서 향후에도 해당 교과와 기업 현장 실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도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저희 기관은 디지털 사업부 신설을 기점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자체 콘텐츠 개발 등의 직업훈련 운영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전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 현장의 실무 장비를 활용한 실습과정 중심의 교육을 운영했다면 향후에는 훈련 운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기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 전략 산호 직종을 주력으로 하는 훈련기관으로서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훈련 환경을 구축하고 직업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VR, AR 장비를 활용한 가상훈련 콘텐츠를 개발, 디지털 훈련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현장 중심 교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물론 가상 공간을 통해 훈련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과정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련 운영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저희 기관의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훈련 운영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저희 기관의 도전과 경험을 다른 직업훈련 기관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H기관 혁신 사례 방송정보 하이브리드 팀 프로젝트 훈련과정 운영 사례 발표를 맡은 방송정보국제교육원 김광수 부장입니다. 발표의 내용은 기관 소개로부터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소개입니다. 저희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은 현재 영상 제작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시켜 훈련 분야를 확장하고 있으며 영상 제작 외에 총 6개 직종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실적 중 취업률의 경우 인증평가 기준 2021년도 91.2%라는 취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지체훈련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사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훈련 운영 배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홈오피스 방식으로 업무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업무 공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코로나의 확산은 이러한 사회 현상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직업훈련 또한 한 강의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되어 일부 훈련생들은 불가피하게 가정 등 훈련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훈련 환경의 변화로 오프라인 훈련생과 온라인 훈련생 그리고 훈련 교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말 그대로의 하이브리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훈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소가 필요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적 요소입니다. 훈련교사와 온오프라인 훈련생을 실시간으로 이어주는 화상회의 플랫폼, 온라인 훈련생의 수업 참여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커뮤니티입니다. 훈련교사와 온오프라인 훈련생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채팅 플랫폼, 수업 자료나 보충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필요하였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피드백입니다. 자칫 오프라인 학습 훈련생에게 치중되어 소홀해질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훈련생들에게 화상회의 플랫폼과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명확한 피드백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이 3가지가 모두 갖추어졌을 때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훈련을 진행하였는데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온라인 학습을 위해 제공되었던 공공 콘텐츠, 외부 보조 학습 자료, 외부 교재 등 저희 교육원만의 특색 있는 훈련 내용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하였고 그 결과 교육 만족도, 수료율, 프로젝트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개선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훈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공 콘텐츠와 외부 일원인 콘텐츠의 경우 저희 교육원만이 가지고 있는 훈련의 장점을 살리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오프라인 수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며 훈련생의 온라인 학습에도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훈련교사가 직접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고, 훈련교사의 수업 방식에 맞는 온라인 콘텐츠로 집체 훈련과의 연결성을 높였습니다. 훈련생들을 위한 보조 학습 자료의 경우에도 훈련생들의 온라인 학습 니즈를 파악하여 훈련교사와 훈련생이 함께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0년, 2021년 한국기술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한 이러닝 콘텐츠 공모전에서 2회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교재 또한 외부 교재 사용으로 인해 자체 이러닝 콘텐츠와 내용이 맞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어 맞춤 훈련 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훈련생 간 거리두기로 인해 대부분 훈련생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장비와 시설은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오히려 온라인 학습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훈련생들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훈련을 진행해야 했고, 강의실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기존 강의실과 시스템만으로는 훈련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 학습 환경에 문제가 있는 훈련생들을 위해 3개 컴퓨터 강의실을 신설하고 촬영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촬영 스튜디오를 추가로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도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비대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포함한 필수 훈련 장비의 경우 온라인 학습 훈련생들에게 조금 더 여유롭게 대여할 수 있도록 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원에서 온오프라인 훈련 환경을 유사하게 제공하더라도 온라인 학습 훈련생들이 훈련 시간 내에 훈련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훈련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하이브리드 훈련을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단순히 집체 훈련을 기준으로 관리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훈련 과정 담당자들은 기존과 다른 관리 방식이 필요해졌으며, 훈련생별 학습 능력, 출석률, 특이사항 내용을 부서별 담당자 공유를 통해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취업 지원 역시 산업 현장 변화에 발맞추어 비대면 화상 모의 면접, 온라인을 통한 훈련생 포트폴리오 및 프로젝트 기업체 피드백, 각종 취업 관련 행사를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하이브리드 훈련을 통한 팀 프로젝트 운영 사례입니다. 본 사례의 경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시기와 팀 프로젝트 진행 시기가 맞물렸던 과정이었고, 저희 교육원에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훈련 환경에서 체계적인 운영 계획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였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본 운영 사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각 담당자들이 프로젝트 진행에 관련된 역할을 먼저 분배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이브리드 팀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진행과 어드바이징, 피드백은 훈련 과정에 담당 훈련교사가 맡아서 지원하였고, 담당 교사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훈련생들의 대면 일정과 장비 대여 일정을 조율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취업교사는 훈련생 개개인의 취업 방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방향성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행정교사는 출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훈련 만족도 조사를 통해 훈련생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담당자들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팀 프로젝트가 운영된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생들의 취업 희망 분야와 직무를 분석하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획은 비대면 수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쌍방향 회의로 진행하였고, 훈련교사가 수시로 진행사항을 확인, 컨펌한 이후 팀원별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장소의 한계가 사라진 만큼 더 다양한 곳에서 촬영 실습을 할 수 있었고, 강의실에서도 훈련교사가 온라인을 통해 외부에서 촬영하는 훈련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문제점에 대해 바로 피드백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생들 또한 피드백을 현장에서 즉시 반영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 더 효과적으로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팀별 작업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일정 또한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출석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교사가 바로 확인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훈련교사가 최종 점검 및 수정 보완을 하고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훈련교사, 담임교사, 치역교사, 행정교사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는 절차가 역시 중요합니다. 저희 교육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 장비,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을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팀 프로젝트 방식을 도입한 결과 훈련생들의 공모전 수상 이력이 2020년 38건으로 2018년 19년 대비 2.7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례로 설명드렸던 훈련 과정의 경우 국토교통부, 국토스토리, 영상공모전 대상 수상 외에도 16건의 공모전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새로운 직업훈련 방식인 하이브리드 기반 훈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집체훈련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 훈련을 진행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하이브리드 훈련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하이브리드 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이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저희 교육원은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훈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훈련교사들이 본인의 학습 콘텐츠를 이러닝화하여 자신만의 훈련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닝 콘텐츠에 대한 교재와 보조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훈련교사 외에 훈련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튜터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새로운 하이브리드 훈련 방식을 개발하고 확대 적용할 것입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모집과 상담에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훈련 내용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전체 훈련 과정에 적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생의 학습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훈련생 작품 전시회를 비대면 디지털 작품 전시회로 개최하거나 보조 학습 자료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육원의 하이브리드 팀 프로젝트 운영 사례와 향후 계획을 설명드렸는데요. 얼마나 공감이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설명드렸던 저희 교육원의 사례가 훈련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정보국제교육원은 BH 기관으로서 더욱 완성도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새로운 직업훈련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넷의 에듀테크연구소 홍정민 소장입니다. 오늘 BHA 혁신 사례 발표를 담당하게 되었고요. 휴넷은 에듀테크를 직업훈련에 활용한 사례를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가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AI를 과연 직업훈련에서 어떻게 소개할지, 적용할지라는 사례를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를 직업훈련에 적용하는 그런 사례를 함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러닝인데요. 마이크로러닝은 짧은 컨텐츠, 숏폼 컨텐츠라고 하죠. 최근 현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컨텐츠 유형으로 직업훈련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이크로러닝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업무 프로세스와 통합이 가능해서 바로 성과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러닝 자체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휴넷은 이런 마이크로러닝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학습자들의 학습 몰입이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마이크로러닝을 소비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해서 두 가지 방안을 좀 계속해서 저희가 사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휴넷 구독형 마이크로러닝이고요. 두 번째가 마이크로러닝 학습 경험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휴넷 마이크로러닝 학습 모델인데요. 구독형 학습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매달 하루하루 구독하듯이 마이크로러닝을 학습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구독형 마이크로러닝을 만들었고요. 리얼 마케팅 스킬이라는 과목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이 원하는 스킬 세트를 입력을 하면 커리큘럼이 자동으로 1개월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성된 커리큘럼으로 한 달 동안 구독형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수료는 학습 시간이라든지 학습 평가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종합적인 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인 추천 컨텐츠를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맞춤형 학습 추천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었고요. 데이터 기반의 학습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학습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든지 라는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형 스마트 러닝으로 인정받아서 B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러닝의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마이크로러닝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우선은 학습자들의 어떤 정보를 모아서 맞춤형으로 큐레이션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게미피케이션을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우선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관심 분야를 설정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홍길동님은 매주 5개씩을 마이크로러닝을 학습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면 학습 큐레이션을 통해서 마이크로러닝을 일주일에 5개씩 구독할 수 있도록 계속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큐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예에 그치지 않고 게미피케이션을 활용해서 학습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학습에 완료하거나 학습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런 쪽에 활동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부여하게 되고요.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학습하려는 의지와 동기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포인트들이 모이면 일단 쇼핑몰에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학습자들이 직접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시킴으로써 또한 학습에 대한 보상까지 연결되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의 활용인데요. AI는 맞춤형 학습 구현에서 되게 필수적이며 또한 디지털 러닝을 더욱 강화하는 부스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AI를 활용하는 방식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추천해주고 즉 큐레이션 방식이죠. 또한 학습 패턴에 따른 학습 관리를 어떤 대시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요. 또한 동료, 지속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즉시적인 어떤 개인 맞춤형 학습 동료를 위해서 챗봇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휴먼이라는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AI 아바타 기술을 통해서 AI 아바타 강사를 활용했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인데요. 이게 학습자 대시보드 사례인데 학습자들은 현재 학습 중인 컨텐츠와 이와 유사한 컨텐츠를 추천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나의 관심사가 유사한 다른 학습자들과 학습을 비교 분석하게 되고 또한 이에 따른 컨텐츠들을 또한 추천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학습자와 나와의 학습을 비교 분석하고 모든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들에 대해서 또한 큐레이션을 통해서 추천받게 되죠. 이 모든 학습을 추천받게 되고 또한 학습한 내용들은 나의 학습 패턴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나의 지금 현재의 학습 상황과 앞으로 학습의 모습들을 유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시보드인데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자 대시보드인데 학습자들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교육의 인원 및 예상 비용 서머리라든지 교육 신청, 신청 인원, 신청 금액, 수료 등 학습 정보의 월별 그래프라든지 임직원이 현재 많이 듣고 있는 교육과정의 분류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현재 학습 중인 임직원의 진도 현황, 그리고 직급별, 직무별, 직책별, 부서별 교육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수원의 이용자의 교육 시간이라든지 접속 시간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교육 관리자가 실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교육 계획과 그리고 교육 과정의 기획들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시보드로 제공한 사례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레이션과 대시보드로는 상당히 직업훈련에서 많이 활용되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맞춤형 학습 동료인데요. 맞춤형 학습 동료에서 어떤 채널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챗봇이라는 걸 가지고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독려하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챗봇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학습 독려를 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관식 문항 자동 채점이고요. 주관식 문항을 제출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채출을 하고 정답에 대한 확률을 예측해 줍니다. 지금 현재까지 활용한 바로는 정확도가 한 98.8%되고요. 시나리오형 챗봇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의 어떤 키워드라든지 간단한 과정 정보 그리고 수료율 예측을 또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요. 이에 따라서 수료율에 따른 어떤 학습에 대한 동료들을 계속해서 챗봇으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자연어 기반으로 차세대 챗봇을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 내용이라든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최신 뉴스라든지 심화학습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챗봇을 활용하는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AI 아바타 강사를 만들었던 사례인데요. 저희가 이러닝 컨텐츠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 과정 기획부터 강사 섭외, 스튜디오 섭외 촬영, 영상 편집, 그리고 영상 서비스까지 5단계 정도로 되게 오랜 기간을 거치고요. 또한 비용 또한 이 단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있는 섭외라든지 촬영, 편집분의 어떤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AI,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AI 아바타 강사를 활용했던 사례고요. 예를 들자면 채팅창에 일단 키워드로 채팅창에 단어들을 입력시키면 자연스럽게 이러닝 컨텐츠가 개발되는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걸 기획했던 이유는 일단 강사분들이 기본적으로 컨텐츠는 되게 좋은데 딜리버리 능력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컨텐츠를 최대한 컨텐츠화 시키기 위해서 일단 개발을 했고요. 컨텐츠 업데이트 이슈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쪽, 아니면 법률 쪽의 컨텐츠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업데이트 컨텐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AI 아바타 강사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 또한 활용 범위 확대 이슈도 강사가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 AI 디지털 휴먼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 AI 강사를 활용해 제작된 컨텐츠 예시고요. 이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강사신데 이분의 목소리와 그리고 영상을 저희가 한 8시간 정도 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녹음을 하고 또한 캡처를 해서 하나의 아바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텍스트만 치면 여러 가지로 컨텐츠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3040 여성 강사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양한 강사 모델들을 만들어내면서 기업에 최적화된 컨텐츠 개발 솔루션으로 포지셔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하면 직업훈련에 활용할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인 몰입을 되게 극대화하고 또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소셜러닝을 구현한다는 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 완벽한 소셜러닝과 그리고 몰입을 가능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근데 기존의 게더타운이라든지 제페토의 플랫폼들의 한계는 아무래도 교육적으로 만들지 않다 보니까 학습적 기능이 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직업훈련에 있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거는 보안의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있는데 보안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LMS들과 연계가 안 돼서 기존에 한 번 정도 이벤트로 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교육 전용 연수원을 만들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바로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현재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의 어려움들을 한계점들을 좀 극복하려고 노력했고요.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의 게더타운과 제페토는 별도의 공간 제작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하나의 어떤 공간을 만들려면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걸렸었는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구축된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아이디나 모바일만 접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회원가입이 필요했는데 기업 연수원과 아이디를 연동하게 만들어드렸고요. 학습활동 데이터 추적 관리가 불가했는데 LMS와 연동되기 때문에 학습활동 데이터와 축적이 연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LMS와 당연하게 연동되게 저희가 메타버스 연수원을 만들었고요.
또한 그 폐쇄적 운영이 좀 불가능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페토나 게더타운은 오픈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운영이 좀 어려웠고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기업별 독립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또한 보안 및 정보보호 기반으로 일단 보안 기능을 되게 확장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좀 호응을 얻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메타버스 연수원이 구축된 모습들이고요. 다양한 공간들이 현재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이 되고 이것은 이제 기업 연수원 전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LMS와 연동이 됨으로써 교육 활동 데이터들과 메타버스 활동 데이터들이 연동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러닝 에어리어라는 부분, 그래서 학습을 하는 공간이고 컨퍼런스 룸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지 라이브 강의를 함께 들을 수 있다든지 기존에 있는 이러닝 컨텐츠를 도서관에서 함께 학습할 수 있다든지 이런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 하나의 메타버스 공간이고요. 두 번째는 소셜 러닝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에어리어에서 다양한 유형의 미팅에서 학습 조직 활동이라든지 미팅, 회의, 코칭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게미피케이션 에어리어인데요. OX 퀴즈라든지 아니면 학습에 관련된 퀴즈들을 자연스럽게 재미로 그리고 몰입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휴넷은 지금 AI 그리고 마이크로러닝, 메타버스 등 다양한 학습에 대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례와 또한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휴넷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